네, 안녕하세요. 세리브럴 투쓰리 지식공장 출판사에서 마련한 의학 강연쇼 유튜브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시차를 두고 이게 한 회 한 회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6월의 더운 여름날 하루에 몰아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편에 접어드니까 약간 좀 덥고 약간 지치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 편이 가장 중요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강사님도 좀 기운을 내서 하시고 저희 이곳에 현장에도 이제 몇 분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신데 이 듣는 분들도 약간 이제 토요일 오후에 약간 햇살 뜨거워서 약간 졸음 오는 것도 약간 아까 이렇게 좀 기운 차려서 이렇게 좀 손도 움직이고 이러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뭐 끊었다 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몇 배속으로 돌려서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은 좀 이렇게 체화할 수 있게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암이 뭐 별거라고 의학 강연쇼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고요. 강연을 맡아주신 이정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이 뭐 별거라고 해.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암이 별거일 수도 있지만 별거가 아닐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죠. 암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스트레스가 면역이 떨어뜨리게 한다. 이 얘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스트레스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빼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건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죠. 마음을 비웠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뭔가 마음에서 파동을 일으키니까 이걸 좀 가라앉혀야겠다, 이 파도를.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관해서 쓰는 표현이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효과가 있긴 한데, 그게 조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다음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암 선고 이후에 이제 이런 마음의 단계를 거친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거의 이제 동일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암이 걸리면 믿겨지지가 않죠. 내가 암일 리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절대 암이 안 걸릴 거야. 나 암이 아닌 거 이거는 진단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셨다가 확인이 되는 순간 화가 나요. 하필이면 나한테 내가 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근데 막 억울해요. 이제 분노를 했다가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암에 걸린 걸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 빨리 치료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미뤄요. 타협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다 닥쳐서 하면 갑자기 우울 모드에 빠져요. 야, 이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마음속이 우울해지고 굉장히 좀 침울해지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모든 걸 수용하고 이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이 긍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이제 쓰시고 암 환자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분이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치료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희망이란 단어하고 이 긍정이란 단어하고 상당히 좀 혼돈해서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 비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명한 일화인데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상당히 많이 포로가 됐는데 꽤나 오랜 시간 있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면 풀려난 사람 중에 나는 언젠가는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포기한 사람하고 누가 살았겠냐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나는 풀려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았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반대였대요.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질 때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훨씬 더 충격을 받고 못 견뎌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포기하고 아유 무슨 풀려나기 뭐가 풀려나, 적응하고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는 게 긍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희망을 긍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희망하고 긍정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긍정이고,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하고 긍정인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암 환자들이 주로 뭘 하시냐면, 이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 생각을 계속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뭔가를 다른 걸 해요. 그래서 뭐 자수를 막 이렇게 뜨고, 그 다음 뭔가 막 열심히 그림 막 그리고 있고, 그 다음 뭔가를 막 다른 걸 막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거든요, 암이라는 걸. 그래서 그 회피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고 암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거에 신경을 쓰게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는 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암 자체에 대해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가지고 이걸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스트레스를.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방법이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비운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런 게 혼자 하시는 분들이 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흔히 하는 방법이 이제 명상이죠.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걸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자꾸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혼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이런 암이 있으신 분들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모여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기 이제 살려고, 뭔가 여기 가면 건강이 되겠지, 아니면 뭔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자기 혼자 하려고 했던 그 스트레스를 정리하려고 하는 게 서서히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오신 분 중에 아까 그 수용 단계를 거치다가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주 어느 단계에 이제 좀 오래 머물러가지고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하염없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좀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사기라는 진단을 받으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막 그냥 뭐 밥맛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받기 싫고 그냥 계속 울고만 있어요. 그리고 재발하신 분들, 처음에는 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치료를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재발을 했거나 새로 뭐 전이가 됐거나 이런 분들이 힘드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오래 이제 머물러요. 그런데 이상하게 암 요양병을 오시면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계속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고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사는 걸 보고는 그냥 그런 게 마음속에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왜 정리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여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런 게 정리가 돼요. 이제 왜 그러느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여하튼 여기로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생각이.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암 환자 중에 좀 심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들어봐도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아파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고요. 나 아프니까 좀 검사를 하러 왔다 그랬더니 보더니 괜찮고 이거는 좀 있으면 가라앉을 거라고 해서 버렸는데, 정말 약 먹고 뭐 좀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서 지났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뭐 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가지고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 확인해 보니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억울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줘가지고 했으면 좀 조기에 진단이 됐을 텐데 이미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전이가 된 거예요. 이미 퍼져가지고 다른 데까지 전이가 돼버려서 저 발견 때부터 아주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 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이제 잘 됐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부위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찍어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아프다는 걸 이제 무시라고 계속 지냈는데 이상하게 아픈 데를 계속 아프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처음 발견될 때도 이게 늦어졌고 전이 된 것도 좀 다른 데 생긴 것도 자기가 분명히 증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또 늦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까지 재수 없는 걸로 봐서는 자기는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힘들고 이제 항암하고 그 과정이 힘드니까 저 방에 이제 몰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뭐 하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암 있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희한한 거는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는 아니래도 상당수의 사람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을 텐데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극단적인 자살을 한 경우가 이제까지 한 건도 보고된 건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자살 카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뭐 그렇게 저지르고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씩 나오는데 요양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마음이 쓰여 있는 순간에는 그 스트레스에 있는 마음이 발현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묶이질 않아요. 마음 속에는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우리 스트레스 쌓이니까 죽자라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생명과 건강과 치료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요양병을 왔기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요양병 올 일이 없죠. 그 돈 들어가면서 다 다른 데로 가든지 다른 데로 뭐 그 카페를 가든지 뭐 그런 데로 가지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설사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안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에 작동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암에 대해서 견디는 마음도 있고 암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쪽으로 모이면 이거가 주로 그 모인 장소에서 발현이 되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끼리 이런 마음들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나가죠. 요양병원은. 그래서 어떤 가치나 이런 생명이나 건강이나 치료를 가치로 해서 모여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막 스트레스를 빼야지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하고 하는 것도 일시적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가치로 마음이 모인 곳에 모이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이나 그런 거 몰입하는 것 자체가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피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면역에 문제가 되는 이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이런 치료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활동하는 거, 이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반증이 이렇게 모였을 경우에 그런 스트레스 쌓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모여가지고
같이 일 벌어지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얘기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다 그러죠. 암인데 뭐가 즐거워요. 다 괴롭고 막 오면은 처음에 이제 그 요양병원 오시면 그냥 다 심각해요. 그냥 혼자는. 근데 돌아와 보면 다 암 환자고 자기보다 심한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른데 뭐 웃기도 하고 뭐 그것도 이제 삶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그게 발현이 안 되게 하는 거지. 막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게 없이 이렇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나 그렇게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빼버려야 되고 스트레스를 쌓인 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추구해서 이렇게 살면 그런 게 스스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발동이 안 돼서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고 처음 설명했던 이 운동 효과. 근육을 써가지고 피를 짜는 것만 운동이 아니라 뇌를 써가지고 피를 순환시키는 것. 피를 뇌로 올려가지고 그 피를 순환시키는 게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뇌는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암 환자라도 한 방향으로 추구를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오는 뭔가 알아지는 게 있고 자기가 정리된 게 있으면서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이때 뇌에 굉장히 혈액순환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듣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많은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거기 모여있으니까. 뭐는 어떻다더라, 뭐는 어떻다더라,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목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 여러 얘기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아, 저렇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의사들이 설명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의사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걸 해서 한테 돌았으면 싹 까먹어버려요. 근데 귀가 이제 열버져 있다는 게 의사 말은 잘 안 들어가는데 한 방에 이제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했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이제 잦아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알아져 가면 아, 저렇게 하면은 내가 좀 괜찮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편하고 즐거워지면서 이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운동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그 방의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요양병원의 분위기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저도 오랫동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이 좀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서 가족이 되는 거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냐, 뭐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음식을 보면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같은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은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소화가 돼 가지고 내 몸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각자의 몸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먹은 음식으로 태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태아를 만드는 건 사실인데 그 만들어진 이 개체들이 어떤 가치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 공동적인 걸로 해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는 부부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속에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먹는 거지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도 음식이 만든 몸을 이 모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개인의 입장에서의 자기 입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의 모의? 아니, 하나의 단체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말이 되지만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단체가 하나가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군대 같은 데 가서 이제 한솥밥 먹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친해지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유대는 생기지만 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 먹는 거는 그 활동 속의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음식 자체는 개인의 몸을 만들고 만든 그 몸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는 긍정적으로 피순환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해가 되고 대화수는 이해가 돼서 피순환이 돼가지고 NK셀이나 T셀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NK셀이나 T셀이 이제 활동을 잘 못하게 되고 면역이 떨어지는데 그게 발현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그 두 쪽 방향으로 해서 모여서 그런 이 한 방향으로 추구하는 게 그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의 시간을 생각 정리를 해보면 이 운동이라는 개념은 피가 순환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번에 주제는 이 암이 별거라고의 주제는 딱 한쪽으로 이제 초점을 해보자면 암세포를 생기는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암세포가 암으로 1cm나 큰 암으로 자라는 거는 NK셀이나 T셀이 맞기 때문에 그 두 세포, 특히 림프구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게 핵심인데 운동으로 도와주는 방법은 그 NK셀하고 T셀이 순환하기 때문에 잘 순환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순환도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암이 잘 생기는 부분으로 어떻게 피를 잘 가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일상생활하고 접목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서도 대화를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음식은 금기를 깨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번 음식 시간에 이제 하나 좀 빼먹었는데 술 얘기예요. 술 얘기가 빠지면 안 되죠, 음식에서. 약간 양념 같은 얘기인데요. 자, 그 음식에서 이 부분이 약간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 술을 먹으면 암에 예방이 될까요? 암이 걸리게 할까요? 암 걸리게 하겠죠? 예.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술 때문에 간암 걸린다고 하잖아요. 간암은 B형 간염에 걸리면 간암이 돼요.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간암되는 경우는 알코올성 해가지고 뭐 지방 가는 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되지 술 먹는다 바로 간암되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하려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음식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암이 무조건 걸린다. 이거는 좀 오바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은 암에 도움이 되겠다.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담배와 달리 술은 사실상 농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술 한 잔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 좀 애매하게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안 되는 정도의 술량 지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 잔 정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잔도 바로 마시고 바로 측정하면 나오니까 한 반 잔 정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술이 들어가면 위를 움직이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소화제예요. 술이. 그 다음에 흡수가 돼가지고 간을 좀 통과해서
약간의 순환에 도움을 준 정도. 얼굴이 약간 이제 약간 불그스름하게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순환이면은 실제로 건강에는 도움돼요. 그런데 얼굴에 약간 빨갛게 될 정도 되면은 면허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술을 소화에 도움되는 정도, 혈액 순환에만 도움되는 정도까지의 술을 마시면 도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농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술의 특징은 이 혈관 속에 머무르질 않고 빠져나오는데 뇌도 금방 통과하게 돼요. 원래 혈관하고 뇌 세포하고는 장벽이 있는데 술은 장벽이 안 돼요. 바로 통과해요.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빨리 주냐면 눈으로 영향을 빨리 줘요. 그래서 술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남자들은 옆에 앉아있는 여성분들이 갑자기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감각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양이 이제 올라가면 평형 감각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갈짓자로 걷거나 아니면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옷 벗어놓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주무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은 뭐 넘어졌는데 자기가 넘어졌다고 한 거예요. 뭐 땅바닥에 일어났대나 뭐 이제 이런 감각에 좀 평형 감각에 문제가 되는 거, 공간 감각에.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도를 좀 배웠는데 그 사범이 부탁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취하면 아무리 넘어뜨려도 안 아프니까 끝까지 달려들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거는 끝까지 가요. 아무리 취해도 말은 끝까지 해요. 그냥 꼬부러지면서. 그래서 술은 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술은 한 잔, 요것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한 반 잔 정도 마시면 소주 반 잔, 뭐 저기 맥주 반 잔,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 한 잔이나 반 잔을 지킬 수 없으신 분들. 말로 한 잔이지 한 잔이 한 두 잔을 부르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신 분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통제가 안 되면. 근데 통제가 가능한 분은 그거를 약으로 혈액순환과 소화제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암이라고 해도 추천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없죠. 뭐 그냥 아예 그냥 술 담배를 쳐다보지도 말아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처음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금주도 하고 담배도 끊고 하신 분들이 치료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 완전히 금하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좀 이거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하고 이 암과의 관계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얘기하고 좀 다른 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지만 않다. 커피를 마시면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암에 도움될 수도 있고 뭐 암이 뭐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있는 수준의 얘기가 연관성이고 원인이라고 확정된 거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음식은 이 금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이제 몸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뭐를 안 먹어야 된다기보다도 잘 먹어서 몸을 잘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각자의 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4번에 걸친 강의를 정리하자 보면 먹은 음식으로 사람 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먹어서 정상적인 몸을 만드는 거. 이거는 암 환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생명을 추구하면 거기서 운동 효과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그런 암에 관련된 그런 마음의 최적의 관리는 모여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암에 대해서 관리하고 암을 예방하고 암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건 어렵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 마음 관리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향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좀 많아져서 뭔가
이 암 한우들끼리의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계속 어떤 생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거를 자기 마음속에 갖고 같이 이제 살아가면서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네 번째 편 말씀을 들으면 요양병원 가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치료를 위해 가지고 요양병원에 오시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항암을 하면 너무 힘들고 방사선하면 힘들기 때문에 요양병원 오시면 되지만, 이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5년의 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5년 기간 요양병원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어떤 모임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살 카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방향을 추구하면 편하고 즐겁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살 카페에 가서 혼자는 용기가 없지만 여럿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인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만 나올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방향인데 뭐를 추구하는 거냐? 생명이나 건강이나 치료를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암 환우회 또는 이제 요즘 카페 보면 암 환자 가족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앞에 1번, 2번, 3번 얘기는 좀 얘기를 이해하겠는데 네 번째 편은 아무래도 소속의 요양병원에 계셔서 요양병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단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제 정리라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표현이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요양병원이 아니라도 모이면은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뭘 위해서 모일까? 요양병원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치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형성이 되지만, 요양병원이 아니라도 그 다음에 이 생명과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걸 알아가는 그 일에서 운동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꼭 딴지라기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에 걸리면 귀가 얇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이면 소위 말하는 가짜 정보도 너무 많이 듣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가짜 정보하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가 친했던 암 환자들이 돌아가신 일이 생겨요. 이게 제일 이제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난 이런 거 몇 번 와봤는데 이런 거 싫어서 사람 안 사귀려다, 안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족하고 똑같아요. 가족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정상적인 얘기만 흘러다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고 새로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방향으로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안 되고 걸러지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이면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추구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문제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걸러진다는 거죠. 뭐 사실 제 지인 중에는 아직 이제 암으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그거는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데 대화가 가장 중요한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 운동이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대화를 제가 거울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는 모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가족도 건강한 얘기만 있지는 않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너 왜 밥을 그따위로 먹어 뭐라든지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간 최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면, 꼭 암 환자끼리 암 환자 가족끼리 이렇게 모인다기보다 여럿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같은 방향으로 추구를 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으로 이제 암이 뭐 별거라고, 사실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암이 별거란 얘기죠. 그래서 암이 별거니까 이런 기획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암에 걸릴까 봐 걱정이신 분들, 그러니까 암 보험도 많이 들어놓으신 거겠지만 그런 분들,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암 투병 중이신 분들, 아니면 암 완치를 받았는데 재발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새롭게 정리된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일상에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댓글이나 또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얘기, 또는 이거에 반박하는 얘기, 또는 아니면 진짜 그렇더라고 공감하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 컨텐츠, 이 출판사에서 앞으로 지향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앞으로 그 세리브로 2.3에서 하는 활동을 좀 유념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이거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획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리브로 투쓰리 지식공장, 이 출판사에서 마련한 그 2021년 여름 특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번 그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가을 특집, 겨울 특집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